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이 뚜렛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주제긴 한데 저도 어렸을 때 약간 틱과 비슷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소심했어요. 지금은 되게 외향적인데 MBTI도 E입니다. M프제인데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되게 소심했어요. 얼마나 소심했냐면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에서 여하구들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2차 성징 겪고 이제 성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랑 어느 순간 중학교 1학년 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우와, 야, 오늘 여자들이랑 얘기를 했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습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헌터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뭘 만지면 항상 냄새를 맡잖아요. 이 습관이 아직도 가져가는 건데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굉장히 좀 병적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정도로 병적이었는데 예를 들어 그릇 같은 거 만져요. 그릇 같은 거 만지고 손 냄새를 한번 맡아요. 맡다가 예를 들어 이상한 냄새가 살짝 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손을 코에 박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직도 제가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이 네 번째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을 코에 갖다 대고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에서만 나는 살냄새가 있어요. 이상한 그 약간 꼬릿꼬릿하면서요, 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숨 들이마시면은 약간 코끼리 냄새라고 해야 되나? 코끼리 냄새를 사실 저도 맡아본 적이 없는데 표현할 게 코끼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코끼리 냄새처럼 약간 시큼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나는 거 있거든요. 코 막 이렇게 비비고 맡으면 조금 이제 다른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처럼 네 번째 손가락에도 이렇게 냄새가 한번 꽂힌 거예요. 꽂히고 나서 진짜 초등학교 한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손에 달고 살았어요. 애들이 그만해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틱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제가 병원에 갔었거든요, 엄마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고쳐지고 손에 뭐가 묻으면 또 이거 냄새를 또 하루 종일 맡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곤충을 잡다가 노린재라는 곤충이 있어요. 여러분 뭐 길거리 가시면은 뭐 흔하게 벽에도 달라붙어있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노린재가 왜 노린재냐면은 약간 노릿노릿한 그런 냄새가 나요, 잡으면은. 근데 어렸을 땐 그걸 몰랐죠. 그냥 노린재가 좀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와, 저 곤충 뭐지 하고 잡고 손냄새를 맡았는데 우와, 완전 막 이상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또 꽂힌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손을 씻어서 이 냄새가 날아가면은 전 더 이상 안 맡아요. 괜찮아졌네 하고 많이 안 맡아요. 예를 들어 막 하루 종일 받고 있을 거를 한 6시간 정도만 받고 있는 정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코에 쳐박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손에서 내가 무슨 냄새가 나면 아,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서 계속 막 냄새 맡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뭐냐면 홍단 딱정벌레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곤충이에요. 육식 곤충이에요. 막 지렁이 먹고 달팽이 같은 거 먹고 막 이렇게 사냥하는 종류의 딱정벌레인데 이게 어렸을 때 7살이다가 8살 때 그 길거리에 탱탱볼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탱탱볼을 잡으려고 주웠는데 그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딱정벌레고 굉장히 크고 희한해가지고 와, 이거 뭐지 하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손에 냄새를 딱 맡았는데 야, 이거는 노린재보다 심한 냄새가 나요. 코 안에서 어퍼컷하는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손 냄새를 계속 맡았던 것 같아요. 진짜 병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얘는 손을 씻어도 무조건 냄새가 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루 정도만 있으면 손에서 냄새가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강박이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호각이 나는 거 모르게 어쨌든 환상 후각이 나는 거예요. 환후 리발 이게 뭐야? 어쨌든 그래서 요것도 엄청나게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뭘 만지면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제 손이 코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 손가락에 꽂혀가지고 여기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 누나가 이거 비밀인데 매형이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저희 누나가 어릴 때 잘 안 씻었어요. 누나 미안해, 일단 얘기할게. 이미 입 밖으로 쳐나갔어. 누나가 잘 안 씻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막 컴퓨터 하다가 옛날 어렸을 때는 컴퓨터가 한 대로 막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가족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형제들끼리. 누나가 컴퓨터를 하고 제 차례가 돼가지고 마우스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꼬릿꼬릿한 향이 또 환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냄새를 맡았는데 그 여기 네 번째 살냄새가 마우스에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 마우스 잡고 마우스 냄새만 맡았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습관성 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냄새는 거의 전 초등학교 1학년 아니 7살 때부터 한 6학년 때까지 맡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중학교 때 사람들 없으면 막 맡고 했는데 이제 약간 이 인식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그러는데 나 혼자 이러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에 되게 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희 생산 손질하고 제가 손 냄새를 이렇게 맡거든요. 근데 은혜 같은 경우는 안 맡는데요. 이걸 굳이 왜 맡네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제 회피형인 거죠. 아, 이거 어차피 냄새 날 거 아니까 그냥 바로 손 씻고 냄새 맡지 말자.
이게 마음 편하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냄새가 날까 하고 궁금증 때문에 바로 코에 손이 가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윤수아, 너는 커가지고 냄새 감별사 이런 거 해야겠다. 예를 들어 향수 같은 거 막 제조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너무 크게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 다 커가지고 저 후각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막 상만이 입냄새 난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만 입냄새 잘 못 맡아요. 은혜는 막 엄청 냄새 난다 하거든요. 저는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됐어요. 너무 그때 코를 많이 써가지고 코 수명이 끝났나 봐요. 그리고 나서 또 생겼던 습관이 뭐냐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눈 이렇게 깜빡이는 거 있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경 쓴 사람들한테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안경을 쓰면 안경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다가 이런 습관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생겼었고, 눈썹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생겼었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딱 봐도 저거 좀 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심했던 틱이 뭐냐면 눈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방금 보셨나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어느 순간 눈이 좀 안 좋아서 눈을 한번 이렇게 뒤집었는데, 이 눈을 이렇게 뒤집으면은 여기 위에 눈알이 살짝 결리면서 좀 땡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되게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만족감을 줬어요, 저한테 그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이 뭔가 불편하다 싶으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제가 지금 따라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많이 따라하다 보면은 한번 가졌던 사람은 다시 이거를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허더팡이요, 이거랑은 달라요. 그거는 이렇게 뒤집는 거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입도 약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막 촬영하면서 몇 번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게, 옛날 그 기억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해야 만족을 한다고. 왜냐면 저번에 이렇게 해서 느꼈던 만족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진짜 오래 갔어요. 이게 정말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친구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야, 라온이가 이게 재밌나봐요. 밑에서 지금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저도 모르게 친구들 앞에서 되게 자제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아니야, 이거 눈에 뭐 들어갔어, 이렇게 넘긴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 번은 그렇지, 계속 하게 되면 친구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진짜 이상한 애인 줄 알았다,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인식들이 잡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사실 뚜레 증후군 이런 게 많이 퍼져 있어서 길거리에서 이제 소리 지르는 뚜레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고 뚜레 있으시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뚜레 증후군이란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초등학교 때 이런 습관 가진 사람이 진짜 많은데, 정말 심한 애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저는 이렇게 눈을 뒤집고 말잖아요. 걔는 이렇게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눈알을 뒤집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랑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놀리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나와버린대요. 처음에는 다 저처럼 시작했대요. 냄새 맡고 이런 그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 있고, 이게 이제 약간 지배를 한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무로보살이나 뭐 이런데 뚜레 증후군 가지신 분들 나올 때 보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건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입 벌리는 거 있죠. 이것도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이것도 있는데, 정말 이 틱이란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막 하다가 아빠가 어느 순간 혼을 댔어요.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고쳐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약 먹고 노력해서 3일 만에 고쳤거든요.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아빠가 정확히 한 1, 2주일 뒤에 입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지금도 가끔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그거를 막 웃기려고 장난치려고 막 따라하다가 진짜로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어렸을 때는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게 목을 이렇게 한번 틀었는데 이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지하철에서도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사람들 눈치를 본 거예요. 혹시 나를 이상하게 몰라나? 이것도 정말 이악 물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틱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계속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TV에서 막 뚜레 증후군 분들이 나오지 않고 막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을 때, 사실 저는 유튜브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사회를 너무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각자 개인의 고충이나 이런 것도 찍으면서, 아니면 개인의 삶을 찍으면서 정말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게 대표적으로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시절이 없고 그냥 네이버 동영상 막 이런 거 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봤을 때 어떤 분의 틱장에 그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봤어요. 뭐냐면은 하두리 같은 거 캠 하나 딱 켜놓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틱장애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38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 친구들은 막 옆에서 웃어요. 중학교 1학년인가 그럴 때라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냥 웃는 게 당연했는데 저는 못 웃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제가 막 냄새 맡고 막 목 돌리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을 저는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내 친구 중에도 막 목 이런 사람이 있었고 막 눈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막 손 냄새 맡고 눈깔 뒤집고 이런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거기서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지 못해죠 사실. 근데 사실 그 영상이 퍼져봤자 얼마나 퍼지겠어요. 저는 이런 뚜레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정말 창피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매스컴에 조금 노출이 되는 게 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이 뚜레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증상들이 나와서 힘들어 하시겠지만 상만아 그래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닌 뭐 고함을 치거나 막 이런 것들로. 그래서 정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혹시 이거를 보는 어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토킹팡을 보는 어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쉽게 조금 제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고 당연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안 돼서 성인이 돼서도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손 냄새 맡거나 아니면 뭐 목 돌리거나 눈 돌리거나 입 이렇게 벌리거나 이런 습관들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고쳐진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얘기했을 때 있죠. 너 그거 하지 마. 진짜 혼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제일 효과가 좋게 고쳐졌어요. 단점은 저희 아빠가 그 습관을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아빠도 뭐 심하게 하진 않고 막 하루에 한두 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것들 있죠. 막 이렇게 손 냄새 맡고 입 벌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를 주는 뚜레 증후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저는 그 고통을 사실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만약에 되게 주목받을 만한 뚜레 증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길거리에 가다가 보시면은 그냥 되도록이면 안 쳐다봐 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잘 자요. 끝!